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뭔가 기대치보다는 한참 낮은데 그래도 더 실망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예상보다 더 높게 잘 나오면서 나름의 견고한 성장세가 연준의 긴축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압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17,000달러 돌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경제지표로 개인 소비 지출 PCE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하루 이틀 사이에 꽤나 강력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날선 분석이 없다, 분석들이 뾰족하지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자주 사용했었는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분석들은 나름 방향성도 명확하고 나름의 확신성도 느껴진다는 점에서 조금은 결이 다른 느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연시 의미 있는 안도랠리 한번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될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2023년 시장은 과연 어떤 장세를 펼쳐낼지, 지금 대응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코인텔레그래프가 2023년에 주목할 만한 비트코인 등 5개 암호화폐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에서 관심도가 높은 4개 종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분석된 것들이어서 아주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의미 있는 종목들인데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된 뒤에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소식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다 발언의 대가이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를 향해서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블록파이가 SEC에 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의 출처가 혹시 FTX 고객 자금인 거 아니냐? SEC는 그게 FTX의 고객 돈인지 여부 체크했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아저씨가 연일 암호화폐 업계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되도 않는 월권 성격의 멘트를 제시하니까 이렇게 뼈 때리는 한 방을 내놓은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진짜 만약 블록파이 합의금의 출처가 FTX 고객 자금이었다라면 그게 무려 1억 달러인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은 먹거리 복지 전문 NGO 우양재단과 함께 연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심란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의미 부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부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고정란의 링크 또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GDP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더 높게 나와주면서 이게 증시를 압박하는 신호로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연준이 1년 내내 고강도 긴축을 해도 경제는 견고하다, 이런 명분을 연준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자체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을 압박한 겁니다.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그렇게 다시금 고꾸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지표 하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있는데 이건 23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상황도 그닥 그렇습니다.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펼쳐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인데 어쨌든 17,000달러 아래에서 자리하면서 나름의 힘 모으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딱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이어서 여기만 잘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2%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놓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전폭적인 강세 전망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분석가 칼레오는 곧 산타랠리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꽤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산타랠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지표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꼽았는데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서 한 달 넘게 거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채굴자 항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17,5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지지를 받을 경우에 18,5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2022년 약세장은 2018년보다 더 안 좋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5월 이후부터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약세장으로 접어들면서 과거보다 더 길기도 길게 약세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고 경제 상황에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다. 이게 바로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매도 타이밍인가 매수 타이밍인가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본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렉트캐피탈 역시 이제 좀 렉트캐피탈다운 멘트를 제시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15,000달러나 16,000달러 또는 17,000달러에 살지 말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35,0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박앤세일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다운 확고한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머스타치의 경우에는 역사상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찍은 뒤에 그 이듬해에는 항상 약세장이 잇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3년 전고 이후에 2014년 약세장, 2017년 전고 이후에 2018년 약세장, 2021년 전고 이후에 2022년 약세장,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반감기 기준의 4년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3년은 꽤 더 나은 상황이 이어질 거야. 이런 부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왜 요즘 이렇게 반감기 4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와이코프 패턴을 통한 분석으로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스탁머니 리잘드는 과거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와이코프 패턴을 완성하면서 이후에 급격한 랠리를 확인했던 애플 차트를 제시하며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과거 애플 차트와 완전 똑같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SI 흐름까지 거의 판박이처럼 흡사한데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런 흐름이 잘 이어진다라면 패턴의 완성이 다시금 확인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참으로 정말이지 기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 참 무섭긴 무서운 게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도 지난 2년 동안 무려 60조 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의 9개 ETF 펀드 총 자산을 보면 지난해 2월에 6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12월 현재 114억 달러, 1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로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93만 주 넘게 사들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FTX 사태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연초 대비 8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장세를 대응하는데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금투세가 2년 유예가 되면서 가상화폐 역시 과세가 2년 유예됐다라는 소식이 이제사 하나둘 올드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금투세 관련 합의안 전문을 살펴보면서 코인 과세에 대해서 명시적인 멘트가 없어서 올드미디어에서는 아직 기사화도 되지 않고 있다. 코인 과세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세트로 바라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아쉽고 답답하고 다소 짜증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었는데 국회 기재위 관계자가 여야 예산 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였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가 됐다. 이런 멘트가 나와주면서 이제사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크립토 투자자들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다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어쨌든 코인 과세는 결국 2년 유예됐다. 이런 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과연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서 봐야 할까. 이 특정 종목을 투자하라고 강요할 수는 그 누구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코인텔레그래프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조금 긴 흐름의 기술 분석을 제시한 것은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인데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5개 코인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관심도가 높은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지난 몇 달 동안 강력한 하락세를 선보였지만 RSI가 긍정적으로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약세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다이버전스는 추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의적인 가격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강세의 첫 번째 시그널은 20주 이동평균인 19,87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상황이 될 건데 이후에 25,211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곰 세력이 강력한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잠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28,156달러에 자리한 50주 단순 이동평균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암시할 수 있다. 곰 세력은 32,400달러 근처에서 강력히 저항할 수 있지만 황소가 여길 넘어설 경우에는 5만 달러 상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수준이나 2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 다시 15,476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재기할 수 있고 이후에 12,500달러를 거쳐서 10,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상 비트코인은 2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랠리를 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점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강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심리적 수준인 1,000달러 근처에서 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20주 지수이동 평균인 1,428달러에 대한 반복적인 랠리도 황소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 주 동안 3번의 랠리가 20주 이동평균 근처에서 거부가 됐지만 곰 세력은 6월의 저점이었던 881달러까지 끌어내리는 데는 실패했고 이건 황소들이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들이 20주 이동평균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면 2,030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상승 가능하고 50주 단순 이동 평균인 1,977달러가 다음 저항 수준이 될 것이다. 이후에 2,030달러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3,200달러를 거쳐서 3,600달러까지 랠리가 확장될 수 있다. 3,600달러에서 4,000달러는 주요 저항 구간이 될 건데 곰 세력이 이런 강세 전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다시 881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폴리곤, 매틱이 선정됐습니다. 폴리곤은 몇 주 전에 50주 단순이동 평균인 1.05달러 위로 조금 움직였지만 황소들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건 곰 세력의 방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요 지지선인 0.69달러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20주 지수 이동 평균인 0.88달러가 평평해지고 RSI가 중앙 근처에 있어서 황소와 곰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강세의 첫 번째 징후는 1.05달러 이상 돌파가 될 것이고 이후에 1.3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고 나면 1.75달러를 거쳐서 2.9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다시 0.6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0.31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퀀트입니다. 퀀트는 지난 6월에 40달러에서 10월에 228달러로 급등했는데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87달러 근처에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불안정한 움직임 이후에 퀀트는 황소와 곰의 세대결로 인해서 다시 통합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래쪽으로는 87달러, 위쪽으로는 228달러 이렇게까지 큰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황소가 228달러를 뚫어낼 경우에는 325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고 이후에 430달러 고점 리테스트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87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50달러 아래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퀀트의 경우에는 아래 위 폭이 상당히 넓고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물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뽀글이와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이번에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뽀글이가 어째 너무 순순히 송환에 협조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 5천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뽀글이의 엄마 아빠의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이 보석금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브리엘 고렌스타인 미국 치안판사는 뽀글이의 도주 위험이 적고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보석 조건에 따라서 재판 기간 동안 뽀글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역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글로벌 스탠다드였다라는 점을 이 뽀글이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바라보고 있으면 화딱지 나는 부분입니다.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개인 지갑에 대한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는데 저 역시 일부 지갑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12월 31일까지 연말 송년 감사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존 할인 가격보다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갑 사용법, 특정 코인 이체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먼저 XRP, BTC 페어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을 완전히 뚫어버렸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내용인데 월간 차트에서 더 이상의 저항은 없다. 이제 곧 불길이 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월간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저항선을 XRP가 9월에 뚫어낸 뒤에 4달 동안 그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대비 XRP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꽤나 강력한 한방을 갠슬러를 향해서 날린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SEC는 FTX 고객 자산이 블록파이를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블록파이가 합의금으로 SEC에 지불한 1억 달러가 고객 자산인지 여부 SEC는 확인했나? SEC가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실사를 수행하려고는 했나? 이렇게 강력하고도 재미있는 한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파이의 합의금이 결국 FTX 고객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SEC로 흘러간 상황적 가능성을 갠슬러를 때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또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정말 세상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점도 느끼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SEC에 벌금을 내면서 합의한 블록파이는 SEC의 규제를 받는 기관인데 결국 SEC는 자신들이 규제하는 기관조차도 파산을 막지 못했고 이게 FTX 사태로 무너진 건데 대체 SEC가 말하는 규제가 뭐냐? 이런 비판 안 그래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SEC는 과연 또 어떤 말을 할까? 아마도 SEC는 암호화폐 기업 규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쭈꾸미가 할 말은 이 말 말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